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에서는 임원 추천 제도의 파행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는 요식적 절차에 그치는가 하면 아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낙하산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꿰어차면은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원두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총회 소집을 안내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와 감사로 함께할 조합원을 찾습니다. 후보가 되실 분은 11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601호 미디어 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 양식에 맞춰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디어 협동조합 정기총회가 오는 3월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새 임원 선출을 겸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다목적홀에서 있습니다. 대의원 조합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8분입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무죄 공작 저지 특별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가 지난해 보도한 민주당에서 국정원 고위직 약속이라는 기사가 오보임을 인정했다고도 밝히면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해 매관매직으로 본질을 호도한 새누리당은 국민들 앞에 즉각 사죄하고 민주당에도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위위원인 김광진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과 민주당에 즉각 사죄하라. 새누리당이 지난해 내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떠들고 활용하던 국정원 직원의 매각매직 정치공작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월 28일 금요일 조선일보는 이면 기사를 통해 지난해 6월 11일 국정원 활동 유출한 전 직원 민주당서 국정원 고위직 약속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 보도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전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상욱 민주당 국정원 특위 자문위원께는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선에서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김 씨가 그런 내용을 진술한 바 없고 관련한 참고인 진술에서도 수사팀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바로잡습니다라는 기사를 바로 잡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소송을 통해 8개월 만에 왜곡 보도를 바로잡았으나 문제는 새누리당입니다.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이후 단 한마디의 사과도 사죄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민주당과 합의된 국정조사를 파탄내기 위해서 틈만 나면 파행을 일삼았고 조선일보의 위 거짓 소설 기사를 근거로 국정조사 조사 범위에까지 포함시켜 민주당을 대선 공작 정당이라 내감매직 정당이라 비난하며 물타기 공작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김태흠, 정우택, 권성동, 이장우, 조명철, 김진태 의원은 당장 전 국정원 직원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1차로는 조선일보에 대한 민사조정만 끝났을 뿐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왜곡 발언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어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교육감도 어제부로 사퇴를 했고요. 이른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표 주자인 이런 정치 도전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한겨레 21의 김희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곤 교육감이 내놓은 출마의 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얼마 전 집주인한테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세 모녀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 사건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2014년 한국 사회의 현 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복지 확대를 가로막았던 사람들한테 묻고 싶다. 이래도 복지가 사치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대선을 장식했던 장밋빛 공약들이 하나 둘 지워지고 있다. 시대정신으로 합의된 줄 알았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대해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나라는 바뀌어야 한다는 게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박근혜 정부를 정면 비판하면서 이 본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상급식 정책을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정말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은 강력한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09년 4월에 이 당시 한신대 교수였던 김상곤 교육감이 주민 직선제 첫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이 됐었죠. 네. 2010년 이듬해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재선이 됐습니다. 재임했던 5년 동안 학교 무상급식이라는 이 보편적 복지 그리고 경쟁교육과 대비된다고 볼 수 있는 혁신학교 모델 그리고 체벌금지와 영교시 및 강제 야간 자율학습의 제한을 명시했던 학생 인권 보호 같은 정책으로 이 공교육 현장을 많이 변화시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내놨던 무상급식 공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강력한 인상을 남겼을 뿐더러 보편적 복지 논의에도 불을 지폈다고 봐야겠죠. 네. 길게 보면 이듬해 이제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중도 사퇴를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탄생이랄까요? 그쪽으로도 영향을 끼쳤던 정책으로 볼 수 있고요. 2010년 지방선거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당시에 이 무상급식의 전국적 확대, 혁신학교 모델의 확산 같은 걸 이 김상곤 교육감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당시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5명이 함께 당선이 됐던 거죠. 네, 교육감이 된 후에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목을 받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같은 이 대표적인 김상곤 교육감 정책들은 야권에서는 아주 성공한 진보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게 네. 성공한 진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진보 진영의 교육 정책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김문수 경기지사 같은 이 보수 성향의 정부 여당과는 좀 뚜렷하게 다른 정책을 내놨다는 평가입니다. 교육부가 이를테면 이 학교 폭력 사실을 학교 생활부에 기재하라고 했을 때 김상곤 교육감 쪽에서는 폭력 가해 학생도 학생이다라면서 기재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기재를 이제 보류하는 그런 조치로 버티기도 했었죠. 또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교사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가 먼저다라면서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공격, 보수 진영에서 참 거셌죠. 그렇죠. 김문수 지사가 했던 얘기인데요. 무상급식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과는 달리 경기도에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근거로 간접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혁신학교도 보수 언론들이 정말 매섭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직도 어떤 학부모들은 이 혁신학교가 전교조 출신이 가득한 그런 이념학교 아니냐,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혁신학교 하지만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성공 사례로 지금은 꼽히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주변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또 이 혁신학교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그런 사례마저 생기는 현실인데 2009년에 13개 학교를 시작했던 혁신학교는 오는 3월부터 이번 3월이죠. 282개 교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그 교육 분야에서 계속 자신의 소신을 펼쳐갈 수도 있을 텐데 왜 교육감 선거에 도전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실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 혁신 교육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감 3선에 도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김상곤 교육감 주변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제 김상곤 교육감 본인 얘기는 교육감도 의미는 있지만 교육을 포괄하는 사회, 경치, 정치 질서를 바꿔나가는데 기여하는 것도 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혁신을 통해서 민생을 살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길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을 넘어서서 이 정치 분야를 진출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꽤 오래 전부터. 근데 그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 쪽에서 강하게 영입을 추진해온 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워낙에 민주당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새정치연합, 특히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쪽에서 강하게 영입을 추진해 왔던 것도 굉장히 큰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합 신당 그리고 새정치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야권 후보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려는 출마 비전과 통합신당의 시대적 소명, 정치적 맥락이 일치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합의 과정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김상곤 교육감이 야권의 경기지사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그리고 여기와 이 통합 과정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김상곤 교육감은 도지사 선거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 적도 있었죠? 예, 그게 2월 25일이었는데 이제 한 열흘 만에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거죠. 그때 김상곤 교육감은 이 긴급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여야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관계자들로부터 만류를 받고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과 심야 회동을 했던 다음 날이었죠. 이때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감 3선에 도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려고 했는데 민주당 또 새정치연합 쪽에서 말려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주말에 통합 선언이 나오면서 급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교육감직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 시한이 내일 6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김상곤 교육감의 사퇴 일정이 이 빠른 통합 일정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도지사 선거에 나설 경우에 실제 득표력은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뭐 아주 낙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득표력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많고요. 민주당 사정을 놓고 보더라도 이미 지금 김진표 의원 그리고 원혜영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 신당이 된다 하더라도 김상곤 교육감을 이 경기지사 후보로 추대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김상곤 교육감 쪽에서는 안철수 의원 쪽에서 그동안 영입을 강력히 추진해 온 만큼 좀 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뭐랄까요,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민주당도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안철수 의원이 뭐 좀 종용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은 또 이건 또 새정치의 역행이다 이런 비판에 맞닥뜨릴 수 있어서 당내 경선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경선을 치러야 된다면 김상곤 교육감이 이 김진표 원혜영 두 의원과 현실 정치인들과 경선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도 그렇고 원혜영 의원도 그렇고 김상곤 교육감과 당당한 경선을 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또 이제 뭐 이 당내 경선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뭐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여권의 경기지사 후보와의 본선 경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여론조사, 남경필 의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게 현실이죠.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교육 문제가 김상곤 교육감이 전문 분야로 삼고 있는 교육 문제가 행정과 정치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김상곤 교육감이 이 최적화된 인물이냐고 유권자들이 의구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상곤 교육감이 이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어떤 일을 하던 인물인가요? 예, 뭐 워낙에 그쪽 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던 분이죠. 1949년생이고요. 1971년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당시에 총학생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투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맥락이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민교협,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창립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동의장까지 지냈었죠. 전국 교수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냈는데 뭐 그런 이력을 바탕으로 2009년 민선 1기 그리고 2010년 민선 2기 교육감에 당선이 돼서 재임해왔습니다. 네, 김상곤 교육감의 그 도지사 출마 선언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어제 반응이 이제 뭐 즉각적으로 나왔는데요. 네. 김상곤 교육감이 기회주의자다 말하면서 뭐 이념 성향도 문제 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창당 선언 이후에 뭐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유력한 야권 후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견제를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어제 예정됐던 원래 조회와 업무 보고를 취소하면서 교육감 업무를 중단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문종 총장은 참으로 기회주의적이고 약삭빠른 모습이다. 한때나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겼다는 사실이 씁쓸한 따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홍문종 사무총장은 사학재단 이사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칫 그 본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진 않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이 홍문종 총장은 이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감 재직 시절에 학생 인권 조례 문제 등으로 사사건건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보다는 이념과 정치가 더 우선인 것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가 경기도정의 전면에 나선다면 경기도는 해묵은 이념 갈등으로 바람잘 날이 없을 것이다. 뭐 이념 공세로 봐야겠죠. 그러면서 정부의 좋은 시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경기도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만약에 김상곤 교육감이 도지사가 된다면 경기도가 정부 지원 같은 정부 지원을 받는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의원이죠. 오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그리고 입장을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 교육감과 이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에 실제 출마 의사를 확정지기 전부터 이미 뜻을 밝힌 후보군을 앞서는 그런 지지율을 보여왔다는 게 공통점이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경기도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최근에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에 대해서 꾸준히 우위를 지키고 있는 남경필 의원한테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워낙에 또 이 남경필 의원이 당내에서 절대 강자로 꼽히는 만큼 이 다른 후보군 원유철, 정병국 의원, 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이 출마를 이미 선언한 후보들과의 경선이 유권자들한테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할 것 같다. 이게 오히려 지금 고민인 상황입니다. 남경필 의원은 어제 본인이 주도하는 당내 쇄신 모임이죠.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경실모 소속 의원들을 만났고요. 또 오후에는 지역구 당원 주민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 전에 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언제쯤 발표를 할까요?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한다고 들었었는데. 예, 뭐 기자회견 일정은 잠시 뒤에 발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여당의 흥행 전략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죠. 네,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뭐 상향식 공천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도내 그러니까 전국 순회 경선 같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경기지사 후보군인 원유철 의원이 어제 황원효 대표를 만나서 경기도를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달에 걸쳐서 순회 경선을 하고 이 도민들의 목소리도 듣는 이 정책 콘서트 방식을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뭐 황 대표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야권에서 이 지금 후보들이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쟁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흥행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보니까 여권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분위기를 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위기인 거죠. 야권 같은 경우에 뭐 김상곤 교육감도 그렇습니다만 김진표 의원, 원혜영 의원 모두 면면이 화려하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접전이 예상이 되고 치열한 경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게 야권 쪽의 시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김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회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했는데 76.69%의 찬성률로 가결이 됐는데요. 집단 휴진에 대한 찬반 투표 말이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14년 만에 의사 휴폐업이 재현될 수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오전 7시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